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초심자의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는 경험상 아나콘다가 시작할 때는 좋은데 파이썬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불편함이 많아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아나콘다를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콘다의 경우 200명 이상 설치하게 되면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큰 기업에서는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직접 하나씩 설치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설치하려면은 먼저 아래 링크를 접속합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매뉴얼에도 자세하게 그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해 놨는데 여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파이썬 3.11.2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2월 15일 현재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이 3.11.2입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맥 O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접속을 했다면 윈도우즈로 바뀝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파이썬 최신 버전을 썼을 때 다른 라이브러리 버전이 동시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어떤 코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신 버전은 조금 피하고 그 이전 버전을 좀 쓰셔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전 버전을 찾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운영 체제마다 설치하는 파일이 다른데 그 운영 체제별로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윈도우즈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릴리즈 포 윈도우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버전은 여기 현재 버전이 3.11.2이니까 3.11.2보다 한 단계 낮은 3.10.10 이런 버전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개 중에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치 매뉴얼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맥으로 했으니까 아까 맥을 찍었지 않겠습니까? 맥을 찍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이 매뉴얼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3.11.1이 최신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맥 중에서도 저는 그때 3.10.9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자,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맥 사용자는 그냥 계속 요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 설치할 위치를 지정하고 그 설치할 위치에 해당하는지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로그인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맥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떤 것을 설치하든지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자, 윈도우즈 사용자는 그런 건 없지만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여기 하단에 있는 Add Python Pass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맥 사용자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패스에 등록이 돼요. 파이썬이.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까만 화면에서 파이썬만 쳐도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왜냐? 파이썬 경로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어디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든지 간에 파이썬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윈도우즈 사용자는 귀찮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파이썬이 설치된 그 경로로 이동해야만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고요. 또는 나중에 이 패스를 또 추가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파이썬 설치를 완료했으면 윈도우즈는 커맨드, 맥은 터미널 이것을 열고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커맨드와 터미널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맨드 위치는 이거는 이제 윈도우 10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윈도우 11도 비슷합니다. 여기 검색창에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 돋보기 메뉴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거기에 cmd라고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뜰 거예요.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에 상세 메뉴가 열려 있는 경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맥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그 밑에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까만 화면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명령 프롬프트와 터미널을 열고 나서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PIP를 확인하고 필요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CMD 그 다음에 맥의 터미널 이것을 열고 명령어를 PIP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이렇게 퍼센티지라고 써놓은 것은 뭐냐면 여기 써놨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를 대기할 때 해놓는 그런 위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매뉴얼에서 보이는 이 퍼센티지는 무시하시고 여기 뒤에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PIP 리스트는 현재 파이썬 라이브러리 목록을 출력해 줍니다. 자, 이제 이 PIP 리스트를 실행했는데 실행된 결과에서 맨 아래에 노란색 경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PIP를 업그레이드 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IP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요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간혹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하이픈 2개와 유저를 여기 뒤에다가 하이픈 2개와 유저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IP 하시고 하이픈 2개의 버전을 실행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PIP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행했을 때에도 라이브러리마다 버전을 보여주는데 얘는 PIP의 버전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실행했을 때 만약에 노란색 경고가 떴다면 그것은 이전 버전을 보여줬을 것이고, PIP를 인스톨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는 베이직 코드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를 이제 4일짜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요 정도인데요.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피터를 먼저 설치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면은 주피터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피터는 굉장히 많은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존성 라이브러리가 모두 함께 설치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입니다. 판다스를 설치하면 여기 pytz라는 라이브러리도 설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넘파이가 동시에 설치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다스가 넘파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넘파이에 의존한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판다스로는 이제 1차원 시리즈라든가 또는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실 텐데요. 그때 1차원 시리즈와 2차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밸류스는 모두 넘파이의 ND 어레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는 넘파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파이 엑셀은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활용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엑셀 파일을 판다스로 읽어올 때, 그러니까 컴퓨터 파이썬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있지만 파이썬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올 때, 그때 오픈파이 엑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나콘다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파이썬과 라이브러리를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설치해야 됩니다. 엑셀 파일을 읽으려면. XLRD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판다스로 다양한 형태의 외부 파일을 입력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얘는 특히나 웹크롤링 할 때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테이블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을 때 이게 필요해요. 자, C본은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씁니다. 실제로는 파이썬에서 가장 시각화의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는 매트플롯립인데요. 매트플롯립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C본을 설치하면은 C본의 의존성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롯립도 동시에 설치됩니다. 캐릭터 DET라고 하는 이것은 문자열을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한글 인코딩이 이제 사용될 텐데요. 한글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코딩은 나중에 제가 기초 강의 때 설계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라고 할 때 예컨대 가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컴퓨터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아티피셜 랭귀지, 예를 들어서 이제 16진수 코드가 될 텐데요. 그 코드로 바꿔주는 것이 인코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진수 코드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자연어로 바꿔주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인코딩에는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쪽에서는 CP949,
그리고 이 CP949의 부분 집합인 EUCKR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이나 리눅스에는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엑셀은 상관없습니다. 엑셀 말고 CSV라든가 또는 텍스트로 된 확장자 파일,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이것을 읽을 때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한글이 어떤 인코딩 방식으로 작업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쓴다 하더라도 파이썬은 UTF-8 방식으로 기본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CSV와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한글 인코딩 방식이 CP949라고 한다면 제대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예컨대 PD에 판다스를 나중에 PD라고 읽어봅니다. PD에 read 언더바 CSV 이 함수에다가 예컨대 어쩌고 저쩌고 점 CSV 이 파일을 읽어오려고 할 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UTF-8이 아니니까 CP949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괄호 사이에다가 인코딩 매개 변수에다가 CP949 이렇게 입력하면은 해결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한글 인코딩 방식에는 지금 나열한 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코딩 방식이 사용됐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얘예요. 캐릭터 DET. 자, 그러니까 귀찮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냥 인코딩 CP949로 쳐서 불러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멘탈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는 캐릭터 DET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문자 인코딩 방식이 쓰였는지를 보는 방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ob li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설치한이 아니고 생성한 많은 파이썬 객체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었을 때 머신러닝 모형을 파이썬 외부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때 쓰는 게 joblib입니다. 아마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scikit-learn 거기 안에 들어있는 joblib를 써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joblib가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joblib를 먼저 설치해 놓고 그 joblib를 이용해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G 파일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파이썬 객체를 여러 개의 파이썬 객체를 하나의 Z 파일로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압축 파일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Z 파일을 읽으면 그 Z 파일을 저장했을 때 추가했던 모든 파이썬 객체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joblib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만약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의 certificate verify failed 뭐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자, pip install 라이브러리 이름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trusted host pypiorg라고 써주시면은 이거 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지고 와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설치가 됐으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윈도우즈 CMD입니다. 얘는 맥 OS의 터미널입니다. 좀 더 까만 화면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커서 프롬프트 오른쪽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빵 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피터 노트북을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주피터 랩을 실행하고 싶다면 주피터 노트북 대신에 주피터 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주피터 랩은 제가 설치하는 화면에서 주피터 오른쪽에 참고로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것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어드밴스드 코스라고 해서 통계 분석, 그러니까 기술 통계라든가 가설 검정 등 추리 통계,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강의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설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킷런으로 하시는 방법은 아는데,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 방법이라서 머신러닝 방법 대신 통계적인 기법으로 쓸 겁니다. 그때 스태치 모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요, 여기에 많은 통계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형을 이해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프 비즈는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이제 출력할 때 그래프 비즈를 쓰는데, 저는 이제 어드밴스드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리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사이킷 포스트웍스는 이것은 사후 검정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분석이라든가 다중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 쓰는 건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때 아노바를 쓰지 않습니까? 아노바는 모든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은지 최소한 한 개가 다른지 그거 볼 때 쓰는 것이고요. 여기 사후 분석은 그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2개씩 묶어서 어떤 집단끼리 평균이 다른지 볼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때 그래서 사이킷 포스트웍스를 쓰시면 되고요. 자, 핑고이는 이것은 제가 그 T 검정이나 또는 분산 분석이나 또는 교차 분석 같은 그런 가설 검정할 때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태치 모듈을 썼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행은 간단하지만 그 실행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좀 불편해요. 핑고이는 서비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나콘다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프 비즈 조금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핑고이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콘다 인스톨 C 콘다 포지 핑고인 이런 식으로 이것으로 대신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실행하는데.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는 설치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나콘다만 설치하면은 주요 라이브러리가 동시에 설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거 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설치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나콘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파이썬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자들이 계속 버전을 올리거든요. 그때 쓸 겁니다. 자, 이것은 참고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PIP 리스트는 아까 했었죠. 현재 설치된 파이썬 라이브러리 목록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웃데이티드는 이제 업그레이드 필요한 것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출력된 요 PIP 리스트 outdated 이것을 실행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여기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추가하고 여기 이름을 하나씩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PIP 리스트 요 outdate의 실행 결과를 검은 화면에 출력만 하지 말고 그것을 버전까지 포함하여 요 이름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열어보시면 등호 2개, 이거 지금 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호 2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만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요것을 실행하시면 일괄적으로 실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r은 뭐냐면 요거를 읽고 실행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실 때 확장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은 조금 편리한 서비스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개, 요것과 2개를 실행하시면 주피터 노트북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